꽃집 태양광. 오늘은 태양광뿐 아니라 다양한 농촌 지역 재생에너지를 주민 주도로 활용하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의 최충기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제가 소개하면서 보니까 양평에너지협동조합. 저희가 보통 소개할 때 햇빛발전협동조합, 시민태양광협동조합 그랬는데요. 이번에 양평은 에너지협동조합입니다. 그냥 에너지라고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설립 목적이 우리 양평군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이제 에너지 자립을 하는 게 기여하는 게 설립 목적인데요. 우리 지역에 다양한 에너지 자원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다음에 소수력, 목재나 축분, 바이오매스 이런 다양한 지역 특성을 살린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에너지협동조합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다양한 에너지를 통해서 하려는. 네. 얼마 전에 연천의 김나연 이사장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충북 괴산의 바이오매스 현장에 답사를 다녀왔다. 그 산촌마을에서 난방 문제를 바이오매스로 해결했더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분야는 전문가인 나무에너지의 이승재 대표나 괴산군청의 신진우 주무관을 모셔서 들으면은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산림 경영 차원에서 감벌이라든가 이런 산림을 관리하다 보면은 미이용 목재가 솎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이용 목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보통 산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쌓아두지 말고 이걸 목재 칩으로 만들어서 원료로 이제 써서 이것을 발전에도 쓰고 온수도 공급하는 그런 마을 단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옛날에 뒷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난방했던 것처럼 불 뗐던 것처럼 그거를 좀 현대적인 방식으로 바꾼 게 바이오매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이 많으니까 이 괴산에서 완성된 이 바이오매스, 목재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이제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산림청에서 산림형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전국적으로 이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4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유일하게 완성된 게 괴산. 장대 그러니까 장암 신대 마을. 여기만 유일하게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네. 산림형 에너지 자립 마을. 그러면 다른 데서 한전의 어떤 송정관으로 전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안에서 에너지를 다 생산해서 소비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겠죠? 예.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이제 알프스 산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에너지 전환 이후에 전국에 이런 소규모 목재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온수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빼곡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한 55%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모르니까 생각할 때 나무 떼면은 탄소 배출 많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목재 바이오매스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인 거겠죠? 목재가 한 30년 정도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탄소를 이제 소위 말하는 흡수해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재는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고요. 에너지도 수입할 필요 없고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상당히 유효한 방법이고 우리나라에도 확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네. 이 괴산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었는데 산림형 에너지 자립 마을이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목욕탕이나 이런 시설들도 만드는 거겠네요. 그 에너지로. 그렇죠. 마을에 이제 배관을 해서 집집마다 온수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전기도 생산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예를 들면 목욕탕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운영이 가능하고 특히 오스트리아나 독일 같은 데는 마을 단위로 이제 열 공급이 되고 전기가 공급이 되니까 수영장도 운영을 하고 호텔도 운영을 해서 마을의 수익 사업을
만드는 그런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깜깜산촌이라고 막 생각들을 하는데 거기 송전과는 전봇대 세우고 어렵게 전기를 끌고 갈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그렇죠. 자립할 수 있다, 에너지를. 예. 그러면 산촌에서는 이런 바이오매스를 활용한다고 하고 농촌에선 평야 지역 네. 뜰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전국에서 대표적인 게 그 농촌은 어쨌든 유유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놀고 이제, 있는 땅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유지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를 활용해서 그런 걸 만드는 그 크게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최근에 완성된 여주 구양리의 햇빛두레 발전소입니다. 경기도 여주 구양리.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그 산업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한 전국의 7개 마을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여주 쪽만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규모로 한 마을 발전소 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네. 1000km입니다. 1000km. 그래서 지금 이 수익이 한 뭐 이것저것 제하고 순수익이 한 월 1000만 원 정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그 복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인 게 마을 버스를 구입을 해서 행복 버스로 명명을 하고 그 약 67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동성을 보장을 해드린 거죠. 시장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럴 때 네.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업으로는 그 마을 식당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침을 제외한 점심 저녁 두 끼를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독거노인들도 그렇죠. 뭐 예, 댁에서 사시고 혼자 안 드시고. 예. 그래서 아마 그 굉장히 큰 그 복지 특히 뭐 실버타운급 서비스를 마을 단위로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 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사실상 있습니다. 실버타운이네요. 예. 행복버스 다니고 마을 식당이 예. 있고 이러면 예. 마을 정원도 만든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이장님하고 그 이런 그 어떤 그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재원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쓸 것이냐 이제 그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그런 가사 노동을 해방시키는 실버타운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방향을 하나를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시골 마을이니까 마을 전체를 디자인해서 정원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객지에 나가 있는 뭐 자식이나 친지들이 와서 힐링도 되고, 네. 예, 그래서 크게 방향을 그런 식으로 두 가지로 지금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정원이 잘 된다고 하면은 정말 지나가다가도 누가 내려서 구경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예. 진짜 흥미롭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주 구양리는 그렇게 에너지 자립 마을이 그런 방식으로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마을은 전남. 예, 농지를 활용을 해서 네. 그 지금 그 전라남도 영광 월평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 농지를 활용을 해서 영농용 태양광으로 마을 이제 그 복지 재원을 만들어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 뭐 다양한 그 사업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왜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대부분의 수익을 그 갈 수 있게 만들고 있느냐. 기존의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그 소문이 나 있는 신안군의 그런 주민 이익 공유제 같은 경우도 해봐야 전체 어떤 그 이익에서 아주 그 조금,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주민 가중치 0.2에 대한 재원, 그다음에 그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든가 송전탑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원 일부 해서 전체 수익의 아주 일부만 사실은 주민한테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두 군데는 수익의 대부분을 주민들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 사업자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그 자원인 햇빛이나 바람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그걸 대부분 다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 여주 구양리나 전라남도 영광 월평 마을 이 두 개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주민 그
20년 그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의 대부분을 주민들이 가져가고 그 주민들이 몇몇이 그 수익을 독점하는 게 아니고 마을의 공동체를 위해서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이 지금 하나는 완공이 됐고 하나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평지가 많은 농촌에서는 유휴지 놀고 있는 땅에도 태양광 할 수 있고 예. 농사 짓는 땅에서는 영농형으로 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 영광하고 여주 구양리는 그러면 두 군데 다 협동조합 형식으로 한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협동조합 형식일 때는 그 이게 대부분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배분 형식이다. 예.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경기도는 또 어떤 사례인지 이사장님 또 우리 궁금한 점 샵 0999로 여러분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최충기 양평군 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마을 만드는 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또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5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문득 이런 사생활을 여쭤봐서 죄송한데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이 에너지 협동조합을 하시게 된 걸까요? 예. 저는 LG그룹 케이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한 2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창업을 했고요. 네. 그 창업 기간 내내 매년 그 일본, 중국, 그다음에 유럽, 미국 이런 그 재생에너지 전시회를 매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보여서 네. 앞으로 재생에너지 세상 또는 그 전기화 세상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2017년에 다시 그 태양광 사업 쪽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살다가 양평으로 7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 전원주택. 예, 전원주택으로. 네. 그래서 그 지역민들하고 뭔가 같이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 또래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제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뭔가 좀 되돌려 드릴 게 없나 하고 이제 물색을 하던 중에 그 양평 지속협에서 생태 교육하고 에너지 교육을 한 3개월짜리 4개월짜리를 하는 걸 보고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참여한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양평군도 에너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 그러면 선생님 막 국제적인 흐름도 다 보시고 지역에서 지역 이웃들하고 같이 이제 협동조합을 또 시작하신 거니까 정말 전문가분을 제대로 모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합원 분들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양평 지금 에너지. 계속 5년 차인데요. 지금 370명이 넘었고요. 네. 양평 인구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모이신 건데요. 370명. 예, 뭐 좌우지간 제 임기 내년까지는 한 500명을 좀 넘기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양평 지금 햇빛 발전소를 어디 짓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 제일 먼저 그 양평군과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 재산을 임대를 해서 일단 그 짓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먼저 그 1호기는 저희 양평군의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다가 이제 1호기를 했고요. 2호기는 경기도에서 이제 부지를 제공해서 의정부 그 호원 실내 테니스장 지붕에다가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좀 특색이 있는 게 이런 그 어떤 그 양평군이나 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를 해서 발전소를 이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마을 상생형 발전소라고 해서 뭐 양평에도 한 280개 정도 마을이 있는데 네. 그 마을이 소유한 자산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뭐 건강관리실, 뭐 그런 그 카페 뭐 이런 건물들이 그렇겠네요. 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까 마을에는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마을에 뭔가 고정적인 소득을 지속 가능한 소득을 좀 만들어 주자 해가지고 그 마을 이장님들하고 주로 얘기를 해서 마을 자산을 활용을 해서 마을 상생형 발전소를 짓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은 몇 년 전 여주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그 여주 복지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네. 한 34개 마을이 이미 사업이 실시가 됐고요. 34개나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양평에도
사업을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제일 먼저 옥현리라고 거의 이제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네. 60kW급 그 마을 상생형 발전소를 건설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경기도하고 양평군이 공유지로 갖고 있는 거를 찾는 것도 하지만 각 마을마다 작은 규모지만은 마을 회관이나 이렇게 공동 자산이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는 걸 지금 돕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 사업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예, 이것은 그 정부에서 네. 전국에 한 17개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소규모 마을 단위로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마을 단위로 생산한 전력을 서로 팔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아주 그 소규모 어떤 그 인터넷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텐데, 네. 예, 전력으로 이제 전기로 그리드를 네. 만드는 그 이제 전력 쪽의 4차 산업이죠.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그 마을하고 잘 어떤 그 의사소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초에 한 몇 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네. 이 주관 기업 할 수 있는 마을 그 외부의 전문 기업들을 인바이트 해가지고 만들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의 에너지협동조합 중에서 정부 과제를 하는 것은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 전력이 서로 이렇게 부족한 데를 채워주고 돌아갈 수 있게 그리드를 만드는데 그거를 마을 단위로 마이크로 그리드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 오늘 신기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면 만약 저희가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를 하겠다. 지원받을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전국에 이제 전국 단위 공모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공모 사업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경기도에서 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매년 마을을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설치를 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 사업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마을 단위로 한 10개 이상 소위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모으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마을 그 공동자산, 마을 회관이나 이런 쪽에다가 마을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상업용 발전소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렇게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게 그 경기도에서 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 사업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확대가 된 사업이 그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융복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은 규모가 에너지 자립 마을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양평 같은 경우 매년 한 4개 면 정도, 네. 그러니까 한 개 마을이 아니고 4개 면 정도를 돌아가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식으로 에너지원도 좀 그 몇 개 보충을 하고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의 융복합 사업. 예. 그리고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산림형 에너지 자립 마을 이런 게 이제 뭐 농식품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네네. 또 아까 얘기하셨던 경기 햇빛 농장. 네. 그러면 예, 그 지금 최근에 그 농식품부에서 농업농촌 아리백 실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도 하나요? 오. 그 마을 단위로 에너지 진단을 하고 네. 그 에너지를 이제 100% 재생에너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상업용 발전소를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 자가용 태양광도 설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마을 그 자산 중에서 좀 오래돼서 에너지를 좀 많이 소비를 하는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도 해주고요. 건물 자체를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마을의 그 각 세대당 그 3kg를 설치를 하는 그런 아주 그 좋은 공모 사업이 지금 최근에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뭐 경기도 에너지공단, 농식품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알아보려면 그런데 모든 사이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일 좋은 건 동네 협동조합일까요? 예,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경기도를 예를 들면은 31개 시군에 저희처럼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이런 지속가능한 소득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그 진행자께 퀴즈를 하나 내려고 그랬는데 네. 내셔도 됩니다. 예, 네. 양평에 전원주택에 사신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월 한 10만 원 정도 내가 전기요금이 나와요. 그러면은 3kg 정도를 설치를 하면은 월 한 5, 6만 원 전기요금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네. 그걸 3kg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있는지 아십니까? 3kW 설치는 왠지 태양광 패널을 작은 걸 해도 되지 않을까요? 큰 걸 해야 되나? 태양광을 설치한다. 예. 그게 이제 제도가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매년 초에 에너지공단이 하는 주택 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3kg를 선정이 되면은 국가가 이제 사업비의 50%를 지원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나 해당 그 지방 정부에서 또 나머지를 지원하고 그래서 본인 부담은 한 20%에서 30% 정도. 그럼 꼭 해야겠네요. 그거는. 그럼요. 네. 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그 경기도 에너지 자립 마을이나 또는 에너지공단의 융복합 사업도 그 주택에 3kg 설치하는 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이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면이 그게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신청하면 또 설치가 가능하고요. 각자 개인 집에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전국 단위 공모 사업 중에서 농식품부에서 하는 그 농업농촌 아리백 실증 지원 사업도 3kg 설치하는 사업이 포함이 돼 있고요. 각자 개인 집에도. 그리고 요즘에 워낙 그런 사업들이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몇 년을 지금 제수를 합니다. 그런가요? 저희 양평군 에너지협동조합에도 그걸 신청을 해달라는 조합원들이 지금 한 20여 분 이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면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도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탄소 절감도 해야 되고. 네. 이런 농촌마을 재생에너지 하면 저희가 딱 떠오르는 게 이격거리거든요. 이격거리. 그 규제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격거리는 일단 산업부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과천시 같은 경우가 이제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물론 이제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진주시가 또 아주 이격거리를 강화했나요? 그런 사례도 있고요. 대신에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 여주 양평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주 양평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나 또는 농업인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소위 그 주민이나 시민들이 하면은 이격거리 규제를 안 받습니다. 대신에 이제 외부 사업자가 와서 하는 경우는 이제 이격거리 규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 들으면 좀 이해가 되는 게 뭔가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이격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외부 사업자가 들어와서 어떤 지형이나 그 환경을 해치면서 태양광을 막 많이 설치해가지고 이유는 밖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각자 모여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윤이 다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방식으로 하게 하려고 여주 양평은 주민들이 하는 건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밖에서 들어올 때는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좀 잘 모르지만 제가 왠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농촌마을 재생에너지 활용 사업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실까 궁금해요. 저는 일단 이걸 한다면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할 텐데. 제가 특히 이제 마을 공동체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은 농촌일수록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을 단위로 돈이 어떤 자부담을 최소한 10%나 20%를 해야 되는데 그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 마을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을 단위로 이런 에너지 전환이 확산이 되려면은 제일 먼저 이제 은행을 통해서 사업비가 한 80% 내지 90% 정도는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신용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농신보나 기보나 신보 또는 뭐 신용보증재단 또는 뭐 이런 보증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신용이 약한 부분을 보증서로 좀 보완을 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조금 더 그런 제도를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협처럼 신협 솔라론이 있는데 신협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금융기관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정부 기관들의 임대를 해서 해도 사업비의 80%를 대출을 해주거든요. 원래는 공장저당법이라고 해서 토지나 건물 위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올리면 이게 전부 다 근저당이 설정이 돼야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종교시설 이런 그 소위 망하지 않을 네. 그런 그 기관들에 이라면. 대해서 임대를 해서 하면은 신협 솔라론 같은 경우 80%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로 신협 솔라론 같은 경우 이제 그 마을 공동체가 갖고 있는 자산도 좀 그렇게 좀 해주면은 예, 굉장히 그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농촌마을 재생에너지는 사실 복지하고도 연결이 되고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키나도 연결이 되고 하는 문제니까 말씀하신 그런 자금 대출에 있어서 사업비에 있어서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 아무래도 뭐 전문가분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에너지 협동조합, 네, 태양광 협동조합들이 그 역할을 할 테고요. 예. 그렇네요. 그 협동조합 차원에서 공익적 봉사활동이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나오시는 협동조합분들이 예. 다 그 얘기를 하시던데요. 양평에너지협동조합은 어떤 계획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는 사실 설립 첫 해부터 이제 그 에너지협동조합 특성에 맞춰서 그 LED로 그 조명 개선 사업을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을 선정을 해서 네.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년도부터는 그 나눔 태양광 사업이라고 해서 연탄 대신 그 에너지 취약계층에 나눔 태양광을 설치를 하자. 아, 연탄 대신 태양광을 나누는 건가요? 어떻게 나누죠, 태양광을? 예, 그 태양광 모듈을 한 장이나 두 장을 에너지 취약계층에다가 이제 연탄 대신에 설치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탄은 한 번 쓰면은 이제 끝이고 사라지죠. 또 거기에 중요한 게 화석연료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태양광 패널을 한 장이나 두 장을 설치를 하면은 그 어르신이 에너지 취약계층 중에서 이제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전기장판으로 해서 네. 전기요금만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탄 대신 나눔 태양광을 전국적으로 좀 확산하면 어떤가. 특히 제가 제안하는 게 OBS에서 네. 그 미디어로서 파워가 있으니까 이런 그 연탄 매년 연말에 연탄 봉사를 할 게 아니고 나눔 태양광으로 확산을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양광 나누기로. 예. 그러네요. 겨울에 태양광 나눔하면은 여름에 선풍기도 그 태양광으로 계속 트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예. 분들일까요? 많은데요. 그 전국에 깨어 있는 이장님들 네. 뭐 사실 그 전체 이장 중에서 10%도 아마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여주 양평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여주 구양리 햇빛두레를 완성하기에 애쓰신 그 구양리의 지종성 이장님, 예, 그다음에 전주영 대표 새마을 네. 지도자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전북리의 그 조종태 이장님은 그 저하고 그 산림청 그 뭐죠 농식품부의 네. 농업농촌 아리백 실증 지원 사업을 마을을 사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고가 참 상당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양평에는 공세리의 신종호 이장님, 이분도 이제 그 마을의 어떤 그 자산을 활용을 해서 마을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하고 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또 경기도 에너지 자립 마을 두 개나 지금 그 성사를 시켰는데 세월리의 최영환 이장님 또 그 강성봉 이장님 이 두 분하고 에너지 자립 마을을 성사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마을 상생형 발전소는 옥현리의 그 이상관 이장님하고 네. 그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력 쪽의 4차 산업인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업은 수미마을의 최성준 대표하고 네.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들이 아주 그 깨어 있는 이장님들이 그 마을을 위해서 이런 그 어려운 에너지 전환을 수용을 하고 그 마을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하고 같이 그 노력을 했고요. 정말 이분들은 사실 마을에서 공덕비를 만들어 줘도 충분한 분들입니다. 그러게요. 말씀 들으면서 이장님 하면은 옛날에 확성기에 예. 안녕하세요. 공세리 이장입니다.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에너지 전환에 지금 자립마을을 만드는 데 나서셨군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공무원들 중에서 네. 그 참 어려운 그 에너지 전환을 솔선수범해서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이 대표적인 분이 그 여주시의 이제 김나건 부면장. 예,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34개 마을에 마을 복지형 태양광을 보급을 해서 네. 제일 먼저 마을 공동체와 주민이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아주 좋은 사례를 제일 만든 처음으로요. 예, 장본인이고요. 김나건 부면장님. 예. 그리고 그 괴산의 그 신준우 주무관 이분이 정말 그 한국의 유일하게 목재 바이오매스 지금 발전소 네. 산림형 에너지 자립 마을을 완성을 시킨 어허. 장본인입니다. 신준우 주무관님. 충북 괴산에. 네. 그래서 이 두 분은 꼭 한번 스튜디오에 초청하셔가지고 네. 인터뷰를 한번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싶네요, 진짜. 감사드릴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혹은 뭐 양평 국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희 양평에서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그 세미원에서 환경교육센터에서 주관한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 그 우리 양평군 홍보대사가 정준호 배우하고 신준호 그 배우 두 분이 우리 전진성 군수님하고 같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네. 저희 부스에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리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전진성 군수님이 정준호 배우한테 아리백이 뭔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단하죠.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양평군이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최초로 양평군 아리백 실증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양평군 에너지협동조합 최춘기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